자, 한대음 설명회라는 제목을 보고 오셨죠? 원래는 올해 후보만 살짝 분석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한대음 설명회가 돼버렸어요. 한대음 설명회를 먼저 하고 제가 그래도 좀 할 말이 많은 분야인 힙합과 R&B 후보들을 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대음은 국내에서 음악 평론을 중심으로 상을 주는 유일한 시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평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난 영상에서 조금 제 생각을 자세히 털었는데 간략하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평론가는 평하고 논하는 사람이죠. 단어에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의 본래 포지션이 A&R이든 기획자든 마케터든 음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하고 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아줄 수 있는 거고, 한대음 심사위원 정도 되면 평론가 중에서도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평론가를 하는 걸까요? 저는 줄여서 고학력 오타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걸 소비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평론이라는 영역에 닿아버린 사람들이 평론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악의 세계는 넓고 깊죠. 사람 하나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전부 소비하는 건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발매되는 곡들의 길이를 다 합치면 24시간이 훌쩍 넘거든요. 노래를 다 듣지도 못했는데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음은 분과를 나누고 해당 심사위원회 전문 영역에 배치해줍니다. 힙합만 들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록 메탈에 대해서는 지식이 얕겠죠. 그러니까 힙합 쪽 앨범만 심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대음 시상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요 목록을 쭉 훑어본 뒤에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게 생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록 부분이 3개죠. 록이 이미 있는데 얼터록이 따로 있고, 헤비니스 부분도 록메탈 성격의 서브 장르죠.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 원인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평론 인력이 모자라서입니다. 당장 록 부문 심사위원은 12명인데 힙합 부문은 7명이거든요. 문제는 힙합과 R&B의 장르 풀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국내에 두드러지는 7개 영역으로 힙합씬을 쪼개 설명을 드렸을 정도니까요. 이걸 장르의 이름으로 바꾸면 더 다양해지겠죠. 힙합도 분백과 트랩, 레칫이 다르고, It's y'all ready for 2007? It's now another drought. Everybody's a killer. Wow, we bugging out. Tuck it, match it, pop it, tag, nigga, you ain't pop shit. Got my other bitch, fucking with my other bitch. Fucking all night, nigga, we ain't sell a bit. UK 게러지 위에 랩하는 거랑 UK 드릴에 랩하는 게 다릅니다. Me and the music, live on stage and it come like romance. Still I'm a grown man, couldn't be a road man, battling old man. Somebody told Doja Cat that I'm trying to indulge in that. In my great tracksuit, see the bulge. 심지어 오코에 같은 팀은 재즈 라이브에 힙합 올리고, XXX나 이현중 같은 아티스트는 전자음악에 힙합을 올리죠. 작은 집안의 정체로 물드는 뻥찌면 잡히던 감정지나 비는 더 내리. Why don't you become a better man with the better manners? R&B는 기린처럼 과거 R&B를 복각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아젠다처럼 영국 음악을 파는 움직임도 있고요. 신지향처럼 하이퍼한 사운드랑 결합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되게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직 R&B는 파악이 덜 끝났기 때문에 대충 머리에 지도가 그려지는 대로 설명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온갖 장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무대가 힙합과 R&B입니다. 그런데 록은 록, 얼터너티브 록, 헤비니스로 나눠 평가하면서 힙합과 R&B는 한 장르로 퉁쳐서 심사하고 있죠. 라고 말하면 한대음이 되게 억울할 거예요. 10년대까지 국내 힙합의 경우 장르 편중 현상이 심했죠. 다른 장르 부문을 신설해보려고 해도 그쪽을 시도하는 아티스트가 없으니까 새 부분을 신설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 그 장르에서 음반 한 3장 나왔는데 그걸 후보라고 올릴 순 없잖아요. 최소 3, 4년간 유의미한 앨범이 수십 장씩 꾸준히 나와야 상을 주네 만에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20년대 들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덕분에 매우 재미있는 씬이 되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과정에서 부문이 신설되는 걸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대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
하는지 생각해보죠. 예술가에게 창작 욕구를 준다. 이거 아주 맞는 말입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이걸 조금 저렴하게 표현해볼게요. 올해 발매된 음악 중 오타쿠들이 가장 좋아할 앨범은 무엇인가? 라는 명제에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올해 발표한 앨범 모아놓고 콜로세움 하는 거죠. 예술에 있어서 저는 상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존재하는 건 우열이 아니라 취향이라고 믿어요. 개인은 모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와 매우 비슷한 관점으로 음악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똑같은 디종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리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포커스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옮기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집단 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에 통계가 생기고 이걸 기반으로 순위가 생기죠. 그래서 매니아들은 다 압니다. 나는 저 앨범이 개구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매니아들이 고평가하기 때문에 앞만 생각해도 내가 미는 그 앨범보다 저 앨범이 노민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비슷한 평가 기준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평가 기준에 차이를 만드는 건 언제나 취향이고요. 똑같은 힙합 많이 하지만 야마다는 비프리를 사랑하고 야호다는 EK를 좋아하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아티스트와 마니아가 모여서 하나의 씬을 형성하니까 화력이 좋은 씬과 아닌 씬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타쿠들은 VS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90년대 골든에라 유구한 떡밥이죠. 비기대 투팍부터 시작해서 카니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인가, 덕화얏 랩 못한다 vs 아니다 등이 있죠. K-POP 커뮤니티에서도 흑발 윈터 대 금발 윈터, 장카 서류인가 장카 설인가 등등으로 딜교환하잖아요. 제가 볼 때 힙합이나 K-POP이나 소재만 바뀌었지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쟤네가 팬덤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미는 그 작품이 제가 미는 작품보다 저평가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평론가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 분야의 높은 밀도의 시간을 오래 투자한 사람에게 권위를 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력직 몸값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한대음 선정위원들은 음악을 듣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혹은 음악을 제작하는 일에 아주 오랜 시간을 쏟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음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음악을 적게 들을 리가 없다는 전제가 깔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펙이 한대음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대음 노미네이트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수상작 자체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론가들은 고학력 오타쿠라고 했죠. 자기 마음속 픽이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스포츠랑 달리 음악은 심판이 어느 한 축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더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배경이라고 언급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매체의 논조가 필연적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대음은 최대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심사위원이 수상작을 평가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랩 앤 힙합 그리고 R&B 앤 소울 분과의 선정작을 좀 볼게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여러 장르를 융합한 사운드들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윤다혜 같은 경우에 R&B를 중심으로 되게 다양한 장르를 엮어냈죠. 신시티 같은 경우에 D&B가 나왔고요. 추다의 차지스트는 국악과 블랙뮤직 사이 경계에 음악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라쿠네라마는 중남미 음악과 R&B를 예쁘게 합쳐서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염따도 하이퍼한 사운드를 팝 쪽으로 풀어내면서 싱잉랩과 잘 엮어냈습니다. 시잼은 록메탈 사운드와 샘플링을 적절히 배합해서 신선한 사운드를 만들어냈고요. 물론 신생 장르를 높은 완성도로 구현한 CK와 릴무시핏 에피의 사운드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R&B 앤 소울 쪽의 경향입니다. 윤다혜, 신지양, 라쿠네라마, 주예린 같은 젊은 아티스트가 노미네이트된 모습이 눈에 띄어요. 특히 라쿠네라마는 고수 싱글 이후 처음 발매한 EP로 노미니 됐으니 상당히 눈에 띄는 아티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R&B 앤 소울 쪽입니다. 음반 노래 합쳐 후보가 8비죠. 이건 그만큼 올해 R&B 앤 소울 분과가 치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대음에 노미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개인적으로 최신 음악에 R&B 소울, 힙합, 일렉트로닉 태그가 붙어있으면 다 들어보는 편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R&B 소울 태그 안에서 좋은 음악을 자주 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힙합의 키워드입니다. 신규 장르의 부상이죠. 함께 노미네이트된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품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지만 이
2025년 한 해 매니아들이 가장 주목한 앨범이 CK와 릴모시핏의 K-플립 플러스, 에피의 풀업 투 부산 포모 하이퍼 서머 It's gonna be a fucking movie 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신생 장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죠. 남들이 힙합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든 계속 음악적 실험을 이어나가고 그 힘을 여전히 사방에 줄기줄기 뿌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그 밖에 2025년 딱 한 곡 발매해서 노미한 시잼, 에피가 6개 부문에 노미 되었다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남들 다 다루는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외했습니다. 즐겁게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음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